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이번 순방에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관련 협력이 집중됐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순방에서 이 순방이 어떤 배경에서 추진이 됐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지난 30여 년 동안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이제 2세대 지도자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경제 안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 안보 시대는 에너지와 광물, 핵심 광물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들 지역은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자원 부국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요약을 한다면은 크게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을 지원을 많이 하셨다. 세 번째로는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했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기업들의 수주 프로젝트 수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해온 적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남다른 성과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개국 모두가 최근 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고부가가치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우선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들 지역이 보면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물류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이 환경 문제도 중요해지고 한데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많은 건수의 이 MOU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졌는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이 철도 차량, 고속철 차량을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어떤 그런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거 외에 이제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가스전 이제 특히 탈항 시설이라든가 네. 또 각종 석유화학 플랜트들을 이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이제 공장을 건설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런 많은 설비들을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MOU라든가 또 기본 합의서 등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실제로 많은 어떤 수주 활동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을 좀 살펴보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특히 그 첨단 산업을 하는 국가들은 네네. 뭐 리튬이라든가 텅스텐 등과 같은 이런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런 이번에 대통령께서 순방하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이제 우라늄에 관한 세계적인 자원 보유 및 생산 국가들입니다. 네. 이 두 나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우라늄은 약 한 17.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원전 중심의 에너지 구도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간 우라늄의 상당 부분이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거 외에 많은 이제 또 지하 광물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번에 이제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지역이 과거에는 자원을 캐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장 뭐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가까운 이제 중국으로
말 그대로 자원을 그대로 그냥 수출하는 이런 무역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자원을 싸게 파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는 아무래도 좀 고부가가치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이제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런데 이 협력 파트너를 보니까 한국이 최고인 거예요. 탐사 능력도 있는 데다가 그걸 채굴을 해서 실제로 정제를 하고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잘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이제 한국으로 택했던 거고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모두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기업들을 뭐 특정 기업을 뭐 금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많은 자원 개발 기업들을 이제 초청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들 두 나라와 또 협력을 지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국내에 보면 지질자원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카자흐스탄의 그 리튬 광물 탐사를 지금까지 해줘가지고 작년에 대규모 매장량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국내 공공기관이 현지에서 텅스텐을 고순도로 네.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을 ODA로 해 주었었어요. 이런 게 쌓였고 때문에. 또 이런 또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순방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 사실 정상 간에 보면은 이제 정상이 임석하신 가운데 장관급에서 서명한 MOU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다고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4건 또 그 우즈베키스탄 있었고 또 민간 기업들이 실제 기업들이 MOU를 한 게 보면은 25건과 30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그 계약에 가까운 내용의 합의서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저희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과 있었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쭤볼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시간 제약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뭐 나라별, 국가별로 좀 다양하게 성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이기 때문에 가스와 원유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그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MOU 법적인 기반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네. 것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실제로 한 네. 60억 불 정도 됩니다. 상당한 규모로 됐고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지에서 이 에너지 관련되는 인프라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죄송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측면에서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섬유사, 가스, 에너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섬유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많은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현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절차들 많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본부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